예, 안녕하세요. 저 주식회사 포트라의 대표이사 이근정입니다. 이렇게 만나뵈서 반갑고요. 전국에 이렇게 다 모여주셔서 오늘 이 기회가 여러분한테 큰 행운이 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이상기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예, 지금 지구의 온도가 산업화된 이후에 거의 한 1.4도가 지금 올라갔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1.5도가 올라가면 북극에 있는 얼음이 상당 부분 녹아서 지금 심각한 우리한테 자연재해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거의 한계점에 우리가 직면해 가고 있고,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2015년에 미국의 전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해서 195개국이 탄소를 저감시키자, 온실가스를 저감시키자 하는 협약에 다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5년에서 지금 한 8, 9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 오히려 지구는 더 뜨거워지고 올해가 아시겠지만 올해가 그 역대 그 기후를 간직한 이래로 가장 높았던 한 해였다고 합니다. 근데 전문가들이 예상하기에는 내년도에는 이거보다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평균 기온이 2도 정도 올라가게 되면 거의 북극에 있는 모든 얼음은, 남극의 북극에 있는 모든 얼음은 녹게 되고 그 지표면이 그 물이 한 3에서 5m 정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 우리가 두바이나 아니면 도쿄나 아니면 부산 해운대 같은 데가 다 잠기는 그런 현상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실로 그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탄소 배출을 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상당히 미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지금 그 평균 기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약 3배 정도 빠른 속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올해 한 6, 7월 달에 발간된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심각한데,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올해 경험해 보셨지만 상당히 갈반 피해가 심했다.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조기 낙엽이 된 비율이 약 한 60에서 70% 정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전국에 많은 사과 농가를 저희가 지금 현재 관리해 드리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갈반이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예, 그래서 저 밑에서부터 저 양구, 해안면, 펀치볼 이런 데까지 갈반이 나타나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하여튼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이냐, 감소시킬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올해 나타났던 이상기후 현상들인데, 강력한 폭염과 폭우, 여러 가지 재난들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게 발생이 됐었죠. 그건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봤었고, 우리나라도 56일간의 그 폭우 기한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많은 비가 내려서 작물에 심각한 피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그 북극을 보면 약 한반도의 70%에 해당하는 지역이 지금 구멍이 뻥 나 있다고 하네요.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은 지구가 그만큼 북극이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 녹아 들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현상이 그 제트 기류가 망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편서풍으로 형성되어 있는 제트 기류가 망가지면 심하게 그게 요동치면서 갑자기 추워졌다가 갑자기 더워지는 현상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특히 올해 경험해 보셨지만 봄에 2월 달에 엄청 더워가지고 백꽃, 그 다음에 복숭아꽃 이런 것들이 먼저 피는 바람에 냉해 피해가 심각하게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제 사가 쪽에서도 4월 6일날, 8일날 그쯤 돼갖고 엄청나게 냉해가 왔었죠. 그래가지고 상당한 피해가 발생이 됐었는데 다 이런 거와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트 기류가 점차적으로 그 탄성을 이루면서 그 기후 변화가 아주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상기후로 인해서 나타났던 현상들을 보시면 진짜 예측할 수 없는 냉해 피해가 올해 심각하게 나타났었죠. 아마 중심가를 달고 농사를 지신 분이 많지 않았을 거로 보여집니다. 일부 지역은 저기 강원도 양구나 정선 이쪽 지역은 가보니까 거기는 추위가 늦게 오다 보니까, 꽃이 늦게 피다 보니까 그때쯤은
꽃이 피는 시기에 추위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갖고 물론 피해를 보신 분들도 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했었다. 근데 하여튼 진짜 냉해 피해가 가장 농사의 시작인데 냉해 피해가 가면 갈수록 지금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균성 질병인 하상병입니다. 이 하상병이 올해 전국적으로 확산됐습니다. 이것도 이상기후와 상당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상병은 세균성 질병이기 때문에 수분이 높다든가 아니면 비가 많이 온다든가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급속도로 번지는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양구 해안면 펀치볼도 6농가가 묻었고요. 그 다음에 정선도 묻었고, 지금 무주, 저쪽으로 안동, 이쪽에 이제 문경도 상당히 보고가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천안, 안성, 그 다음에 제천, 충주 이런 데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화상병이 빠른 속도로 지금 번져나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마 후에 엽서 현상이 극심하게 나타났었죠. 워낙 비가 많이 오다가 갑자기 고온으로 치수가 올라가면 엽서 현상이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이것도 이제 지금 상당히 좀 늘어나는 추세고요. 우리가 오늘 그 주제가 되는 조기 낙엽 이 부분도 지금 올해 진짜 심각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60에서 한 70% 정도의 농가가 이걸 갈반을 경험하셨고요. 그 대신 나머지 갈반이 안 오신 분들은 엄청난 또 돈을 버시는 한 해가 됐습니다. 이게 가수산업이라는 게 여러분들도 경험을 많이 해보셨지만 결국에는 기후가 나쁠 때 내 농사가 멀쩡해야 돈을 법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망가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갈반이 안 오게끔 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보시게 될 건데 이제 저희가 화농법을 전국적으로 하시는 농가들을 예를 들어서 이제 화면으로 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강원도 양구 펀치볼인데 요 옆에 농가는 하농법을 100% 한 농가가 따로 있어요. 근데 거기는 말할 필요도 없이 이파리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요 뒤에 보면은 이제 이파리가 굉장히 안 좋은 농가, 그 옆 농가인데 하농법을 전혀 안 한 농가예요. 근데 이제 그 약을 주다 보면 이렇게 턴을 해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턴을 하는 과정에서 날린 지역은 이렇게 이파리들이 좋아지고 안 날린 뒤에 부분은 그대로 갈반이 발생되는 현상이 거기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도 이미 올해 선택을 해서 그분도 이제 하농법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있고 지금 올해 양구 해안 펀치볼도 이제 저희가 평상시에 하시는 분보다 한 3배 정도 늘어났어요. 올해 벌써 기비부터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영주를 지나가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지금 영주 그 주변의 봉화, 부석 이쪽 지역에 갈반이 여기 청소 영주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심각했습니다. 진짜 10집 중에 한 8집 이상은 갈반이 오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을 했는데 이렇게 이파리 하나도 없이 가만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있는 경우가 숱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충주입니다. 요거는 저희 하농법을 하는 농가하고 같은 골짜기예요. 근데 요 밑에는 하농법을 안 하는 농가예요. 이렇게 하농법을 하는 농가는 이렇게 보시면 잎이 푸르고 과들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이고 바로 밑에서 농사 짓는 분은 이렇게 이제 이파리들이 상당 부분 떨어져 나가는 그런 상황들이 실제적으로 발생이 됐고요. 그래도 올해는 그 충주가 상대적으로 갈반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적었어요. 여기는 이제 얼음골, 밀양 얼음골입니다. 보시다시피 하농법을 한 지역들은 이파리들이 멀쩡한데 안 한 지역들은 이렇게 이파리들이 다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밀양에서 나타났다. 자세히 가서 관찰을 해보면 이파리들이 이렇게 좋고 색이 아주 산깔이 나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현상들이 있고 여기는 이제 누리끼리해지면서 이파리들이 다 이제 떨어지는 현상들이 심각하게 발생이 되고 있었고요. 여기는 봉화에서 저희가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는 하농법을 안 했는데 이 지역은 여기 쭉 이제 하농법을 한 지역입니다. 보시다시피 한 지역과 안 한 지역의 차이가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갈반으로 인해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간접적인 생리적인 피해를 보면 일단 꽂는 형성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다음에 농사까지도 심각하게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 또 다음에 또 냉해 피해가 좀이라도 있으면 꽂는들이 그냥 다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 농사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게 이제 갈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뿌리의 양분 저장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준드룹 현상, 즉 과가 떨어지는 현상들이 이제 많이 발생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또 이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다 갈반 피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착색이 아까 보시다시피 누르끼리 한 상태로 다 있는데 착색이 잘 되겠습니까? 착색 어려움이 있고 당도는 거의 한 11브릭스 뭐 이내에서 딱 멈춰가지고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도도 어렵고 그 다음에 비대도 그 수준에서 강압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뿌리들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갈반이 오는 원인이 있습니다. 생리적 갈반이 오는 원인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때문에 갈반이 비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갈반이 오게 되면 평균적으로 약 한 40% 정도의 수치가가 감소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1000평을 예를 들어가지고 경제적인 피해를 산출해 보면 약 평당 한 0.7 컨테이너를 딴다고 봤을 때 약 700 컨테이너 정도를 딸 수가 있어요. 1000평에 평균적으로 본 겁니다. 근데 이거는 올해 가격이 아니라 평균 가격을 얘기해요. 평년도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4만 컨테이너 하나당 한 4만 5천 원 정도 받는다고 보면 우리가 1000평에서 약 3,100만 원 정도의 수치가를 얻을 수가 있는데 갈반 피해를 얻게 되면 이제 심각한 경우에 한해서 한 2만 5천 원 정도 이제 컨테이너당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약 한 45%인 한 1,400만 원 정도의 손실이 나타나게 되고 이거는 직접적인 피해고 그 다음에 피해까지 감안하면 훨씬 더 큰 피해가 갈반으로 해서 발생이 됩니다. 실제적으로는요. 그래서 거의 한 50%에 해당하는 수익이 감소하니까 이게 빚만 자꾸 늘어나는 상황이 되겠죠. 네, 저희가 그 하하농법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는 저희가 꿈의 신소재인 히토류와 아미노산을 합성해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법으로서 하농법을 이렇게 명칭이 돼 있습니다만은 이 농법을 함으로써 이거를 농산물을 생산하는 그 농가, 그 다음에 중간에 유통하는 유통상인, 그 다음에 최종 소비자들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진짜 웃음이 절로 난다는 그런 의미에서도 하농법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고 계신 분들은 원래의 뜻보다는 그냥 즐거운, 너무 행복한 그런 농법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저희 포트라와 사과콜라가 협업을 해서 한국의 직면한, 이거 앞으로 더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는 이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해서 협업해서 한번 이 부분을 전국적으로 알려야겠다 해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하하농법이란 뭐냐부터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하하농법을 통해서 추구하는 것은 영양생장, 즉 비대도 좋게 하고 그 다음에 꽃눈도 잘 오게 해서 생식생장도 잘 되게 하고 그 다음에 품질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그런 어떤 사과 농사에서 우리가 모두 추구하고 있는 부분을 모두 다 만족시키자 하는 의미에서 이걸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시게 되면 그냥 하나의 물질로 히토리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기비부터 해서 그 다음에 연면식용, 추비, 연면식용, 관주용, 감사비를 줄 때까지 저희 자재로다가 모든 농사를 짓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거는 살충제, 살균제를 제외하고 살충살균제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농사 기법이 처음에는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걱정이 많이 되시겠지만 일단 하시고 나시면은 1년만 지나면은 이게 얼마나 편한지를 아시게 돼요. 굉장히 단순하게 돼 있고요. 한번 이제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안내를 다 드립니다. 때마다 다 안내를 드리고 했나 안 했나 다 점검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바빠가지고 또 잊어먹고 못하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밑거름은 이제 이노패스라는 걸 사용하고, 그 다음에 옆면시 비용으로는 해피한 그립, 그 다음에 이제 하상병 치료에 저희가 쓰는 V패스 설파고도 있습니다만은 있고요. 그 다음에 관주용 히토라게포, 아미노제, 하이유미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이 돼서 일체형으로 저희가 돌아가게끔 되어 있다. 그러면 히토 원소란 뭐냐 하는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히토 원소는 우리 원소 주기율표상에서 17가지 원소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냥 뭐 희귀한 뭐 토양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실제적으로 원소의 원소.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뭐겠습니까? 삼성전자에서 딱 끊어지면 일본에서 세계 원소 제한하는 바람에 우리나라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히토류가 삼성전자에서 배제가 되면 삼성전자는 그날로 수업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소재로 반도체 생산이나 아니면 기타 전자제품 생산하는데 이 히토류가 필수 자재로 다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가지 원소 중에서 우리 이제 화학법에 사용하는 원소들은 이제 한 몇 가지, 4-5가지 정도로다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름대로 배합비가 다 있고요. 저희가 전 시장의 약 95%를 지금 저희가 히토류 시장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사업을 시작한 20년 됐지만 이제 화학농법을 사과 쪽에 접목한 지는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히토 원소들은 특히 첨단 산업에 아주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 무기 산업, 자동차 산업, 뭐 휴대폰, 우리 전기 자동차 이런데 핵심 소재로 다 지금 다 사용이 되고 있죠. 이거를 우리 농법에 적용하는 겁니다. 이 농법을 그냥 와서 그냥 흙가루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99.99%로 정제된 걸 배합비를 정확히 가지고 매년 똑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구하기 힘든 히토류를 어떻게 구했느냐? 제가 한 20년 전에 그냥 중국 정부하고 이렇게 협력을 해서 히토류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가 안정적으로 20년 동안 공급을 받아왔습니다. 앞으로도 뭐 공급하는 데 현재는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현재 산업에 있어서는 신소재의 보물 창고다. 모든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히토류는 이제 농업 부분에서는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의학 부분에서 이제 항암제나 당뇨병 치료제 여러 가지로 지금 의학 부분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고요. 산업 부분에서는 첨단 산업에 안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북한의 ICBM 만드는데도 히토류가 들어가서 걔들이 그 대기권을 뚫고 나올 수 있는 그 기술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히토류가 이게 진짜 가지지 말아야 돼. 근데 북한에도 히토류가 엄청 매장이 많이 돼 있어요. 불행하게. 우리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있기는 일부 있지만 워낙 품위가 안 좋아서 이 제품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첨단 산업에 엄청나게 산업 부분에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은 거의 우리가 히토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히토류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끌고 다니는 자동차, 핸드폰, 뭐 모든 것들이 다 정지됩니다. 상당히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고요. 축산 부분에도 뭐 항생제, 대체제, 면역 증강제, 활성 요소제 뭐 여러 가지 형태로다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히토류 제품들의 작용 기전을 보겠습니다. 왜 갈반이 나타나느냐 하는 것들이 여기 비밀이 숨어져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라는 건 긴 장마, 폭우, 폭염, 그 다음에 갑자기 추워지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스트레스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농약 비료, 오염 뭐 이런 것들이 다 스트레스가 발생이 되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스트레스가 많으면 뭐가 생기죠? 암이 생깁니다. 암이 왜 생깁니까? 우리 몸속에 전자는 원래 쌍을 이루면서 다니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식물들도 마찬가지, 동물들도 마찬가지인데 그 전자가 쌍으로 다니다가 이 스트레스에 의해서 하나가 됩니다. 자유전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자유전자들이 결국에는 대사장애를 일으키고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산화작용을 일으키고 암을 일으키고 그런 모든 병들을 유발하는 유발물질입니다. 근데 히토류 17가지 원소에는 그 4F 궤도라고 히토류를 구성하는 그 일정한 부분이 비어 있어요. 이렇게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비어 있는 부분에서 자유전자를 잡아내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그 자유전자를
잡아들임으로 이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자유전자가 여기 포집돼 들어갑니다. 그래서 히토리를 사용하는 것들은 이 대사장이나 돌연변이나 산화작용 이런 것들, 그다음 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장부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면역 작용을 갖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랬다 보니까 남들은 다 망가지는 이파리인데 우리 거는 멀쩡하게 이파리들이 망가지지 않는 그런 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오래전에 다 발견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제품화를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농사를 안전하게 질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설계를 다 한 거죠. 이제 저희 화학법의 다른 작용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강합성을 약 한 30% 정도 촉진을 시킵니다. 그 30%가 어느 정도 크냐면은 상당히 큰 겁니다. 사실 10%만 더 잘 돼도 농사를 잘 졌느냐 못 졌느냐 하는 게 이제 결정이 나는데 30% 정도 강합성 촉진을 통해 가지고 이 과를 비례도 촉진시키고 그 다음에 당도나 경도 이런 것들을 다 좋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식물의 양분 흡수 조절 작용, 즉 질소 인상 가지나 그 다음에 각종 미량 요소들이 다 잘 작용하고 흡수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매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과잉이 됐을 때 나타나는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잘 통제해주고 조절해주는 또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효소 작용, 우리가 사람들도 밥을 먹으면 단백질 분해 요소, 뭐 지방 분해 요소, 탄수화물 분해 요소들이 나와서 결국엔 소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해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효소를 식물도 똑같이 영양분을 흡수하려면 이런 효소 작용을 극대화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효소 작용과 그 다음에 이제 생장 조절 기능, 호르몬 있지 않습니까? 지베렐린, 그 옥신이라든가 지베렐린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이토킨 이런 호르몬들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식물의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호르몬 나이가 들면 호르몬 기능이 견저하게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듯이 식물도 똑같은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효소 활성 부분과 이 호르몬 부분을 이 강력한 촉매 작용을 통해 갖고 얘들이 나무가 가지는 그런 기능을 극대화시키고 최대화시키는 그런 기능을 갖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기능인데 이런 기능을 히토류는 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래 발색 작용, 본래 색깔을 상당히 강화시켜줍니다. 예를 들어 사과는 맑게, 그러니까 색을 빨리 오게 해준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요. 사과 색깔을 굉장히 맑게 해줍니다. 그래서 맑게 해주고 그 다음에 배 색깔은 좀 더 노랗게, 참외 색깔도 좀 더 노랗게 해주고 본래가 가지는 색깔을 상당히 강화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고 그 질병에 대한 억제 기능이 굉장히 강화됩니다. 이 면역력이 워낙 좋아지기 때문에 세포가 엄청나게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질병에 대한 억제 기능, 요즘 뭐 많이 문제되는 탄저나 뭐 이런 어떤 견문이나개병이나 뭐 이런 어떤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질병에 대해서도 굉장히 세포가 건강해진다는 거는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부분이 이제 기상 이면에 대한 방어 기능이 어떻게 있느냐. 아까 맨 처음에 자유전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기상 이면이라고 하면 그런 어떤 지구 온난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뭡니까? 결국에는 홍수, 침수, 뭐 고온, 저온, 뭐 산성비, 뭐 여러 가지 이런 이 기상 이변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피해가 엄청나게 오죠. 그러면 이게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작물 체내에 로스, 활성산소라고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활성산소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영문으로는 좀 더 활성산소 종이 발생이 됩니다. 아까 자유전자가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유전자가 발생해서 세포를 걔들이 공격을 해서 그 다음에 세포막의 투과성을 아주 나쁘게 합니다. 그리고 세포의 전기화학적 평형의 불균형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신진대사의 장애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제 작물을 죽이는 독성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이제 뿌리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이파리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대개 보면 갈반이 일어난 곳을 이렇게 밑에 뿌리를 캐보면 잔뿌리들이 거의 다 죽어 있습니다. 해보시면요. 그래서 그 생리적 갈반은 비가 많이 오면 뿌리가
먼저 피해를 보고 그 다음에 이파리들이 이제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것들은 저희 하한농법을 하는 농가 가서 이제 뿌리를 켜보면요, 뿌리들이 거의 안 죽어 있어요. 진짜 비가 엄청나게 오고 고온인 상태에서도 뿌리가 전반적으로 다 양호하니까 지상 부분의 이파리들이 나빠질 수가 없는 거죠. 이겨내고 있는 겁니다. 그걸 다. 이제 그런 현상들을 예방하는 기전을 갖고 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과잉의 활성 자유전자를 근본적으로 아까 4F 궤도라는 셀에다가 걔들을 잡아들여서 활동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상 이변을 근본적으로 최소화시키는 이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저희만 이 히토리만 가지고 있는 기전입니다. 이거는 다른 국내 다른 어떤 물질들도 수없이 많이 있지만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한옥벌에서 이제 히토류를 사용하지만 하한옥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토류와 아미노산을 이용하는 농법입니다. 그런데 아미노산 중에서도 특히 저희는 닥털 아미노산을 사용을 합니다. 닥털 아미노산은 이제 산업용이나 이제 식용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굉장히 고가품인데 그게 이 비대에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희는 테이프나 유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테이프나 유박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 수정시켜놓고 비대를 시킵니다. 그때 들어가는 게 아미노산이에요. 그것도 닥털 아미노산이 들어갑니다. 이건 닥털 아미노산은 구조가 일반 시중에 많이 아미노산이 여러 가지 종류가 팔리고 있지만 걔들은 이제 100%짜리를 환산했을 때 아미노산 함량이 한 20에서 23% 정도 됩니다. 이게 도축 부산물로 다 만드는 거죠. 근데 저희 아미노산은 이제 닥털로 만드는데 아미노산 함량이 43% 이상이 되고요. 굉장히 흡수하는데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건 물에도 굉장히 잘 녹습니다. 그래서 저희 매뉴얼에 보시면은 반드시 이게 수정 후에 아미노산을 사용하게끔 비대제로 사용하게끔 그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녹였을 때 잔여물이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기존의 비료들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질산태 질소나 요소태 질소를 사용하시게 되면 걔들은 토양에 그대로 남고 가에 그대로 남습니다. 그게 어떤 영상을 일으킵니까? 색을 올 때 어렵게 만들고 색을 검게 하고 과들을 무르게 하고 당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질산태 질소나 요소태 질소가 많이 들어있는 그런 비료를 써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사과의 품질을 아주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근데 저희는 비대를 태비 유박을 안 쓰면서 아미노산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닥털 아미노산을 그 중에서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건 아미태 질소, 즉 천연 질소고 형태는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에 남거나 토양에 무리가 전혀 없는 그런 질소질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토양도 상당히 개선이 되면서 작물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비대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아미노산을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제품 중에서 밑거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추비에서 연면시비용, 관주용이 있습니다. 그 밑거름이 설명을 잠시 드리겠는데 우리가 농사 지면서 제일 문제되는 게 뭡니까? 올해 갈망 말고 제일 문제되는 게 모든 농사를 통틀어서 제일 문제되는 게 염류 문제입니다. 염류가 뭡니까? 가잉의 질소질이나 인산질 이런 것들이 토양에 이제 염류 형태로 집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무기물들이 집적이 되면 뿌리 내림이 굉장히 나빠지고 그 다음에 작물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잔뿌리도 잘 발달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농사가 점점점 나빠집니다. 매년 반복될수록 점점 나빠집니다. 더 많은 비료를 줘야 되고 더 많은 주다 보면 과의 품질은 점점 나빠지고 악순환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염류를 해결하지 않으면 농사를 올바르게 질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근데 우리는 이제 이 기비제를 개발하면서 미국의 노스캐롤라이 대학이라고 마이클 조던 아시죠? 농구의 신 마이클 조던이 나온 대학이 노스캐롤라이 대학인데 거기에 박사님하고 이제 5년 동안 공동으로 연구해서 획기적인 편리하면서도 획기적인 제품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이제 개발한 게 이노패스인데 일단 강력한 염류 분해를 이제 히토류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염류를 분해해서 질소나 염류 형태로 되어 있는 걸 질소나 아니면 가리 인산으로 이제 환원시켜서 다시 그걸 영양소로 이용하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염류 분해만 해서도 안 됩니다. 그걸 이용해서 없애야 토양이 점점 개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충주 탕금대에서 이렇게 탕금대 고기가 하우스가 한 몇십 년 동안 하다 보니까 가보면 상추가 한 절반 가까이 죽어요. 심어놓으면. 그게 밑에가 역류가 엄청 심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그 이노패스로다가 다 교체해가지고 하게 되면 상추가 그다음부터 안 죽습니다. 아주 품질 좋게 잘 자랍니다. 그건 역류가 확실하게 분해되면서 그만큼 뿌리 내림이 좋아지고 있다는 이제 반증이고,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가 가수뿐만 아니라 모든 작물에 이제 이걸 기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토양 개량 목적으로 이제 부식산 식기 유황, 뭐 유기물 공급, 그게 유기물이 공급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유기물을 고농축으로 하면 부식산 벤토나이트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수력을 좋게 해서 벤토나이트가 들어가 있고, 토양을 살충살균 작용을 하는 오삼추출론, 백화추출론, 식이유황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미생물의 먹이 역할을 하라고 아미노산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필수 미량 요소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미량 요소를 추가적으로 토양에다 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하게 돼 있는 구조를 단순하게 만들자. 그러면서도 우리가 본질적으로 직면해 있는 염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 하항법 실증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는 저희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작물, 여기 주로 이제 사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신 걸 아는데, 다른 작물 사례를 통해서도 좀 보고, 사과들을 통해서도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안성에 이제 하나농법을 2년차 하신 농가하고 무지베릴린 농가입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이제 하나농법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옆에 그 다른 분이 소개를 시켜서 이제 하시게 됐는데, 그때 4,300평에서 동지수를 12만 개를 쌌어요. 그래갖고 매출이 1억 5천 정도 났었고요. 그때 강도가 11브릭스, 그 다음에 경도가 1.5 정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나농법을 1년차, 2년차, 올해까지 쭉 했죠. 네, 했는데 전년도에는 하상병이 없었는데 올해는 또 하상병까지 그 농가에 왔습니다. 안성적인 하상병이 굉장히 심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99% 이상 묻었습니다. 예. 근데도 불구하고 이 농가는 잘 버티고 있는데, 하여튼 봉지를 14만 개를 첫 해에는 이제 한 15% 정도 증가를 시켜서 쌌어요. 그래서 매출이 2억 1천원으로 늘었는데, 그때 당도나 경도가 이제 한 유의할 정도로 이제 좀 증가가 됐죠. 경도가 한 15% 정도 증가가 됐고, 그 다음에 2년차 올해 같은 경우에는 18만 봉지를 쌌어요. 여기는 냉해 피해가 올해 배 아시겠지만 추위가 이제 찾아온 바람에 엄청나게 전국적으로 그 냉해 피해가 심했거든요. 근데 이 농가는 이 냉해 피해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8만 봉지를 다 수확을 했어요. 보시다시피 올해 사진 찍은 사진인데 진짜 이파리도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엄청나게 달았어요. 이게 4,300평에서 3억 정도의 매출이 올라오게끔 이렇게 농사를 졌습니다. 이게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한 1억 5천으로 시작했는데 이거 한 2배 정도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 다음에 당도도 12브릭스.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가서 재보니까 그때는 13.5브릭스까지 나오더라고요. 배는 11브릭스만 넘어가도 맛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경도는 또 거기다 훨씬 높아진 2.16. 올해는 경도가 굉장히 많이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2년차에 가니까 품질이 점차 개선이 되더라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는 하상병이 왔었고요. 냉해 피해는 없었고, 하상병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하상병 약사를 통해서 잘 극복하고 전혀 피해를 안 보고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여기 안성 서울인데 저희 하나농법을 11년차나 줄기차게 하신 분이에요. 평수는 한 3,700평 됩니다만은 매출이 올해 한 3억 정도 나왔습니다, 여기. 근데 아시다시피 샤인머스켓이 지금 전국적으로 너무 포화 상태죠. 그래갖고 3분의 1 가격으로 떨어졌는데, 이 집은 어떻게 해야 매출이 잘 유지됐느냐? 미국하고 싱가포르하고 다 수출을 합니다. 수출 가격은 별로 안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은 왜 수출할 수 있었냐? 이게 과들이 이 샤인머스켓의 특징은 뭐냐면은, 샤인머스켓은 일단 껍데기가 많이 느껴지지 않아야 되고, 맛이 또 개운해야 되고, 당도도 이제 어느 정도 한 17브릭스 이상 나와야 되겠죠. 이제 그런 조건들을 제대로, 그리고 가들이 굉장히 균일해야 돼요. 크기들이 아주 크면서도 균일한 그런 기준을 가져야 수출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기준을 잘 갖고 있었다. 그리고 계속 이제
저희 11년 동안 하시면서 아주 이제 뭐 하한옥법을 누구보다도 이분은 뭐 저희가 지도를 안 해도 알아서 저희보다 더 잘합니다. 예.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파리들이 수확할 무렵에 가도 이파리들이 하나 망가진 게 없죠. 예. 이렇게 이파리 관리가 완벽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가수농사는 뭡니까? 이파리 농사죠, 이파리 농사. 이파리를 보존하지 못하면 가수농사는 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똑같은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예, 복숭아 잠깐 보겠습니다. 복숭아는 이게 여기 이 제천에서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삼성전자 출신이에요. 삼성전자 이제 퇴임하고 나와서 하시는데 삼성전자가 히토류를 많이 쓰죠. 그러다 보니까 금방 이해를 하시고 쓰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동네 반장님도 하고 계시는데 이게 복숭아에서 13.5 최고 당도 16.4 이렇게 나오면 진짜 복숭아에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 당도. 올해 같은 경우는 복숭아 11불씩 넘어가는 것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기 경매장에 가면 항상 자기가 1등 했다고 상당히 뭐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파리들이 굉장히 건강합니다. 마찬가지로. 예, 요거는 이제 강원도 양구 펀치볼인데 하한옥법 3년차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은행 지점장, 우리은행 지점장 하시다가 퇴임하셔가지고 강원도 사과협회장을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시는 분인데 또 이분도 설명을 드리니까 잘 이해하시고 따라오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사과가 제가 전국에 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농가에서 사과를 먹어봤습니다만은 진짜 제가 먹어본 사과 중에서 한 5% 안에 드는 진짜 최고의 사과다라고 저는 평가가 되는 그런 농가인데 진짜 보시면은 색깔이 고르고 그다음에 이제 이파리들이 상당히 건강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양구 펀치볼 같은 경우에도 무려 3배가 늘었어요. 이미 거기도 물건이 들어갔습니다. 기비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3배가 양이 돼요. 양구 혹시 펀치볼에서 온 분 계십니까? 양구에서 오신 분들 아마 그러세요? 거기에 이등면 회장님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법인에 이제 그분의 농가예요. 예, 하여간 거기 펀치볼에 지금 올해 농가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거기는 이제 보조 사업을 하니까 양구는 이제 사과 특구를 만들기 위해서 올 작년까지만 해도 70% 보조였어요. 올해는 80%, 내년에는 80%로다가 늘린다고 하더라고요. 부럽죠? 거기 계신 분들은 농사를 진짜 원가 많이 안 들이고 짓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한도가 있어요. 금액의 한도가 있어가지고 전부 다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 양구 펀치볼에는 지금 30만 평을 시작하신 분도 있고 20만 평 시작하신 분도 있고 10만 평 하시는 분도 있고 몇만 평씩 하시는 분들은 숫자가 많습니다. 지금 양구가 엄청나게 지금 커지고 있어요. 특히 펀치볼 같은 경우에는. 근데 거기에도 올해 화상병이 들어왔어요. 7농가가 묻었습니다. 거기는 분지 형태로 동그랗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화상병이 퍼지면 그냥 급속도로 다 퍼져버리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올해 굉장히 제가 여러 번 가서 그것 때문에 이제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하여튼 양구가 올해 근데 저희 하한옥법 하신 분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진짜 평상시 수익의 한 5배는 얻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그걸 보시고 주변에서 엄청 늘어나요. 다 따라 하시겠다고 하시는 바람에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봉화에서 작년에 이걸 측정했던 건데, 이게 보시면은, 하한옥법 한 농가는 이제 평균 당도가 14.5. 근데 이제 관행옥법은 바로 옆에 농가였는데 11.65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당도 차이가 25%가 났었고, 경도는, 저희 거는 하한옥법 한 건 2.42. 그 다음에 평균은 1.68. 작년에가 경도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바로 옆에 농가였어요. 근데 한 44% 정도의 경도 차이가 났다. 우리가 보시면은 2.42 정도 경도는 사과를 손으로 힘껏 꽉 줬을 때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렇게 1.68이면 그냥 조금만 힘을 줘도 푹푹 들어가요.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걸 먹겠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저는 경도가 과수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당도가 떨어지는 거를 먹어도 사람들이 경도 떨어지는 거는 절대 반복해서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도를 관리하지 않으면 과수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해보면 비타민C 함량이 상당히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일부러 연구원에 한국식품연구원의 비타민C 함량을 측정을 해봤는데
이 논문에도 그런 내용이 있길래 제가 일부러 분석을 의뢰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비타민C 함량이 한 50% 이상 60% 가까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가 사과 과일을 왜 먹습니까? 비타민C 충분히 섭취하려고 먹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기능적인 부분에도 상당히 충족하고 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과즙이 이따가 또 나오겠습니다만 약 한 20% 정도 나옵니다. 우리가 사과 이제 무슨 사과들 이렇게 모아다가 많이 이제 즙을 짜지 않습니까? 가보면 약 20%에서 한 30%, 40%까지 즙이 더 나옵니다. 그만큼 과에 즙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즙이 없는 사과들은 소비자들이 또 좀 안 좋아하죠. 예, 그래서 과즙이 20% 이상 늘어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제 문경약돌은 저희가 정확히 129농가를 현재 8년째 보조사업을 하고 있어요. 문경에서는 8년째. 아마 여기서 문경에서 오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문경약돌을 통해서는 저희가 이제 시하고 처음에 2년 동안 저희가 이게 재배 시험을 같이 했어요. 문경사과가 옛날에 맛있는데 점점 당도나 경도가 떨어져가면서 소비자가 외면한다고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달라 해서 저희가 2년 동안 이걸 실험을 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말씀드린 대로 결과가 거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에서도 보조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8년차 지났고 이제 내년에 9년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거기서도 저희가 그 하한농법을 10년차째 하셨던 여기 장목 그 회장님이세요. 네, 회장님 집인데 여기 뭐 이렇게 당도 16.3, 경도 2.60 이렇게 나왔고 올해 측정한 겁니다. 인근 바로 옆에 농가예요. 거기는 11.3, 1.9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당도 44%, 경도 33% 정도의 차이가 있었는데 그분도 바로 그 자리에서 먹어보고 내년부터 꼭 하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네,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어떤 차이들이 많이 나는데 이거를 진짜 보수적으로 봐서 그러면 하한농법을 했을 때 경제적으로 나이 때 비용은 얼마큼 들어가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이득이 생기는가 이거를 한번 숫자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게 말로만 이렇게 하면 감이 안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한농법을 했을 때 간행농가가 생산성 향상 과중이 대체로 15% 정도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컨테이너 하나에 18kg를 담는 그 통에 평상시처럼 담으면 20kg에서 21kg가 담깁니다. 똑같은 양을 담아도. 그만큼 무게가 더 나가게 되죠. 15% 정도. 그래서 이거는 다 우리 사과는 중량으로 파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15%의 증수 효과를 그대로 보는 거예요. 똑같은 양을 생산한다고 봤을 때. 그래서 1000평에서 700컨테이너를 따는 농가는 약 105컨테이너를 더 따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경제적 이득이 평년 가격으로 따졌을 때 약 한 470만 원 정도 이득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품질 향상, 아까 말씀드렸던 당도, 경도, 과즙 증가 이런 어떤 전반적인 품질 향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당도는 저희가 해보면 최소 1.5빅스에서 많게는 한 3브릭스 정도 향상되는 걸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1.5빅스를 제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경도는 15%, 아까 우리가 30%나 40% 경도 차이가 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보수적으로 15%, 그 다음에 가죽 증가는 한 20% 정도 이렇게 해서 실제로 품질 향상으로 인해서 수치가가 약 20% 정도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합치면 630만 원 해서 약 한 수치가가 1100만 원 정도 약 35%의 수치가가 증가하는 것을 여지까지 통계적으로 저희가 15년 동안 해오면서 경험할 수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갈반 피해가 있는 농가가 이거를 하시게 되면, 안 하시게 되면 어떤 갈반 피해를 이미 1,400만에 아까 그 계산했을 때 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합쳐서 하한농법을 했을 때와 비교해보면 약 한 2,5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죠. 근데 실제적으로 하한농법을 연간 하는데 5개 품목을 사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냐? 저희가 여기 사과콜라 TV를 통해서 이제 하한농법을 하시게 되면 이 소비자 가격에서 10%를 DC에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그 금액으로 환산을 했을 때 약 140만 원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하한농법을 하면 기존에 쓰던 거 다 쓰면서 하한농법 하시면 재미없죠. 기존에 쓰는 거를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 쓰셔야 돼요. 퇴비유박 안 쓰고 칼슘 안 쓰고 붕소 안 쓰고 마그네슘 안 쓰고 기타 뭐 영양제, 기능성 제제를 안 쓰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다 안 쓴다고 가정하면 약 120만 원 정도가 세이브가 됩니다. 120만 원 세이브가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하한법 하면서 2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가겠죠. 아까 2,500만 원에서 20만 원 깎인 2,480만 원 정도의 그 갈반이 오면서 일반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갈반피가 있었다면 올해 기준이 아닙니다. 평년도 기준으로 이런 소득의 차이가 발생이 되고, 올해처럼 수치가 거의 2배로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이거의 2배가 차이가 발생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손실량을 누가 갖고 갔겠습니까? 농사 잘 진 분들, 하한법 하신 분들은 이 돈을 여러분한테서 뺏어서 결국엔 그분들이 다 가져간 거예요. 그분들은요, 진짜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이제 그래서 그분들은 진짜 몇 년치, 적게는 3년에서 많게는 5년 동안 벌 수 있는 수익을 올해 버셨어요. 그래서 진짜 좋아하시고 반가워하십니다. 예. 이런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저희 하한호법을 하면 나타나는 장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복잡한 것 같지만 재배 절차가 굉장히 단순하고 첫 해는 힘들겠지만 그 다음에 가면 굉장히 단순해져요. 그냥 전화 올 때 아니면 메시지 뜰 때 맞춰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또 옛날에는 이거 썼는데 칼슘 이게 다 뿌렸는데 못 뿌렸는데 하면 걱정이 많아갖고 그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막 헤매고 계신 분들도 많고, 나중에 가보면 반밖에 못했어, 3분의 1밖에 못했어. 이거 말씀드리지만 100% 하신 분은 100% 효과를 보고 50% 하신 분은 50%밖에 효과를 못 봐요. 정확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숱하게 해봤는데 그런 결과들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하시려면은 용기를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가 생깁니다. 용기를 안 가지시면 절대 변화가 올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용기 있게 하시는 분들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확량, 아까 수확량은 15%로 봤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냉해 예방이라든가 뭐 갈반 예방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어떤 균일하게 자라는 거 뭐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해 봤을 때 실제적으로 수확량은 평균적으로 한 30% 이상은 증가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아까 상정을 할 때 계산할 때 15%로 계산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품질의 어떤 획기적인, 저희 하한호법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전국 사과 품질 거의 10% 안에 다 듭니다.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당도, 경도 이런 걸 이제 이 계산을 해보면 거의 10% 안에 들 만큼 품질이 획기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획기적인 계산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뭡니까? 돈 벌자가 농사 짓는 거지 돈 안 벌자가 농사, 시간이 많아서 농사 짓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힘들잖아요. 사과농사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한 해에 농약을 22번, 3번씩 쳐가면서 올해 농사 졌지 않습니까? 그 힘든 농사를 손해보면서 농사 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이상기후에 대한 갈반을 이길 수 있는 기술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병에 대한 저항성, 이 작물의 면역력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여러 가지 질병, 탄저라든가 탄저를 저희가 100% 예방하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훨씬 덜 발생됩니다. 왜냐? 세포가 건강해지고 면역력이 강하기 때문에 병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강해지는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질병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효과들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토양 염류 집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저희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농사가 점점 개선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래서 하한호법의 장점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고 있는데 제가 5분 이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깔의 색깔이 굉장히 선명하게 온다. 그 다음에 토양 속의 질산염 분해와 가의 질산염 분해를 통해서 이 색깔이 굉장히 맑게 옵니다. 색깔이 잘 오는 게 아니라 맑게 옵니다. 색깔이 맑게 상깔이 나는 게 맛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왜 맑게 오나요? 과 속에 질산염이 분해돼서 검게 보이는 부분들이 제거되기 때문에 그게 맑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질산염이 많으면 이 사과 맛이 찝찝합니다. 뒷맛이 나쁩니다. 개운치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싹 제거돼서 물이 많고 질산염이 제거된 사과 맛은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경험하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상기후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내용과 또 이 농약 잔류량도 상당히 저감시켜주는 그런 히토류가 농약하고 이렇게 작용을 하면 잔류량이 굉장히 줄어드는 그런
기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즙이 굉장히 많고 비타민C 함량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가육이 단단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저장을 해도 우리가 올해같이 사과 농사 이 정상가가 없는 상황들은 다들 어떻게 하시죠? 하한법 하시는 분들은 지금 출하 안 합니다. 절대로요. 요번에 명절 때도 출하 안 해요. 언제? 그거 다 끝나고 진짜 사과가 다 떨어졌을 때 그때 다 출하합니다. 그때 가격은 지금 가격보다도 2배 이상 올라가 있을 거예요. 이때까지 갖고 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저희 거로 가시게 되면은 이게 조직이 단단해지기 때문에 저장성이 매우 좋아집니다. 이게 겉이 쭈글쭈글해지고 말라지는 현상들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선도가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되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갈반 현상이 갈변, 사과를 깎아놨을 때 이제 빨리 변하는 현상, 이런 현상도 많이 줄어서 요즘 신세대 트렌드 조각 과일들 많이 먹지 않습니까? 이런 쪽으로 활용도 굉장히 용이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아까 말씀드린 하한농법에 필요한 거는 이렇게 5가지고요. 여기서 5가지고 밑거름, 옆면 시비용, 그 다음에 관주용 3가지가 있어요. 가격은 여기 적혀 있는 게 소비자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썰파고 구입했으면 이건 이제 하상병이 발생됐을 때 치료제로 사용하는 소재들입니다. 그래서 결코 저희 것들이 비싸지 않아요, 가격들이요. 그래서 저희는 전체부터 끝까지 끌고 가면서 농가할 때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격은 진짜 저희가 한 번 20년 동안 이 작업하면서 한 번 딱 가격 일부 품목만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격을 묶어놓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히토르 가격은 그 사이에 한번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농가가 사실 돈을 벌어야 저희가 존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계속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상병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상병 치료, 이게 하상병 걸린 농가예요. 배농가인데 처음에 이랬는데 저희가 일주일 저희 거로다가 구입해서 썰파고를 쳐갖고 일주일 지나니까 잎들이 이렇게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다시 살아나고 이렇게 살아난 상태에서 이제 5일 후에 한 번 더 쳐주고 5일 후에 한 번 더 쳐주면 거의 하상병이 없는 것처럼 그냥 지나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또 저희가 이제 하상병 관련해서는 약 한 4년 동안 지금 충주나 음성, 안성, 천안 이런 하상병이 심한 곳에서 이제 많이 적용을 했었고 실제적으로 가온을 하상병부터 이제 저희가 실제적으로 하한법 하시는 농가들은 저희가 이제 구해가지고 이렇게 간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한법 하시게 되면 하상병이 오시게 되면 이제 정부에서 나와서 그거 체크해서 이거 하상병이 묻어라라고 딱 처치가 되기 전에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있다. 그러나 100%는 아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좋은 기전을 가지고 하지만 충분히 예측하지 못한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00% 장담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유일하게 전 세계적으로 하상병을 치료하면서 가는 그걸 얘기하면서 가는 업체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 매뉴얼입니다. 아까 제가 거기 다 나눠드렸죠? 매뉴얼 다 갖고 계시죠? 매뉴얼에 보시면 이건 이제 부사 기준입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12월부터 1월 사이에 기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움트기 전에 냉해 예방, 그 다음에 개화 촉진을 위해서 이제 해피한 그린을 연면 시비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개화 직전에 이제 해피한 그린 한 번 더 연면 시비하게 되고 5월 추순에 가서 해피한 그린 연면 시비, 그 다음에 히토라, 관주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진행됩니다. 그래서 해피한 그린은 여기 보시면은 6번 사용하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농약과 딱 혼용이 아주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농약 줄 때 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의 노동력이 들어가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주가 문제입니다. 관주가 히토라, 이건 이제 관주용 히토류인데 요 히토락은 5리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4번 사용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대시키는 아미노진, 요거는 3번 사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관주를 간수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상관없어요. 그걸 이용해서 하시면 되는데 그게 없는 경우는 SS기를 이용해서 500리터에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한 500평에 앞 노즐을 다 막고 좌우 거만 열어가지고 흘리면서 갈 수 있는 형태로 주시면 용이합니다. 대부분 지금 간수 시설이 없는 분들은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깔을 잘 질소질 차단을 통해서 깔이 잘 오게끔 하는 그 천연 가리 성분의 그 하이 휴믹을 마지막으로 주면서
일단 수학 기간에는 끝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감사 비료로 내년도 농사를 위해서 히토락 F를 마지막으로 감사 비료로 주면서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또 다시 이거 주고 나서 이제 12월 달에 이노패스를 주면서 다시 농사가 시작되겠죠.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른 자재들은 거의 필요가 없다. 살충살균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잘 쓰셔야 되지만 기타 비료들은 이거로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